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저도에서 보낸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라는 섬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인근에 위치한 대통령 전용 여름 휴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따라서 저도를 간 적이 있기에 취임 후 첫 휴가지로 저도를 택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를 찾은 것은 2013년 7월 28일입니다. 대통령은 혼자서 저도를 찾아가 바닷가를 거닐며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보냈던 옛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름 휴가 모습은 저도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저도 이야기를 할까요? 태블릿 PC 때문입니다. 이 저도의 추억과 관련된 사진들이 놀랍게도 태블릿 PC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도의 추억을 대통령 페이스북에 게재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청와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의 흔적이 태블릿 PC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업의 흔적들이 왜 태블릿 PC 속에 들어 있을까요? 저도의 추억은 태블릿 PC의 진실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저도 방문은 취임 후 첫 여름 휴가에서 청와대 소속 사진사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촬영된 사진을 본 대통령은 그 중에서 5장을 골라서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에 올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것이 7월 29일 저녁입니다. 이때부터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그 증거가 태블릿 PC에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PC를 분석한 파이널 모바일 포렌식 보고서 제120쪽 627번에 보면은 2013년 7월 29일 19시 35분 14초부터 긴박하게 메일을 주고받은 흔적이 나옵니다. 7월 29일 오후 7시 35분부터 메일을 주고받은 흔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메일 제목이 뭐냐? VIP 초이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5장의 사진이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사진이 전송이 됩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이 사진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다른 사진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다른 사진도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는 기타 사진, 그래 제일 처음에는 VIP 초이스 사진에가 보내고 그 다음에는 기타 사진에서 보내고 또 다른 걸 보내라 하니까 다시 보냅니다 해서 보내고 또 다른 사진 없느냐 기타 사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또 기타 2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을 보냅니다. 이 사진 전송이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사진을 고르고
편집하고 사진 설명을 붙이는 작업이 7월 30일 오후 6시 30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틀 동안 고심해서 사진을 선택하고 사진 설명을 붙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용된 메일이, 그 메일의 아이디가 gc9876 gmail입니다. gc9876 gmail.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공용 메일 아닙니까? gc9876.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 사진 고르고 사진 설명 붙이고 하는 이 편집 작업을 실무적으로 한 사람이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 행정관 김희종 씨고, 김희종 씨 그 소속 직원들이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희종 씨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김희종 행정관은 청와대 업무용 컴퓨터를 그걸 사용해가지고 사진 선별, 편집 작업, 그거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작업 내용을 싹 정리해가지고 공용 메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김희종 행정관에게 사진, 좀 더 좋은 사진이 없을까요?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사진 한번 바꿔보라고 이 지적한 사람이 공용 메일에 접속할 수 있었던 정호성 비서관 그리고 최소원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 김한수, 이병헌입니다. 왜? 김한수와 이병헌도 이 gc9876 메일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니까요. 접속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선별 작업은 7월 30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흔적이 국가수 파이널 포렌식 보고서 제61쪽 507번부터 523번 사이에 쫙 따놓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쳐가지고 저도의 추억은 7월 30일 저녁 무렵에 대통령 페이스북에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이루어지던 그 무렵에 정호성 비서관, 최소원 피고인 어디에 있었을까? 정호성 비서관은 대통령이 여름 휴가니까 그 시기를 이용해서 자기도 가족들하고 처음으로 제주도로 휴가를 갑니다. 이것은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최소원 피고인은 이때 딸 정유라와 같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입국 기록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내가 청와대에서 작업을 하는데 정호성 비서관은 제주도, 최소원 피고인은 독일.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용 메일로 의견을 주고받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태블릿 PC에 남아있는 이 저도의 추억, 그 흔적들이 이 태블릿 PC는 대선이 끝난 후 청와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하는 걸 입증하는 바로 결정적 증거인 겁니다. 그렇다면 태블릿 PC에 남아있는 이런 흔적들을 손석희 앵커를 비롯한 JTBC 측은 몰랐을까요?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숨겼을까요? 손석희 앵커가 뉴스 브리핑 시간에, 뉴스룸 시간에 자랑하는 게 뭡니까? JTBC의 막강한 정보력 아닙니까? 뭐 팩트 체크가 어떻고. 저는 JTBC가 태블릿 PC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는 삼성에서 2012년에 출시한 모델입니다. 구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손가락으로 탁 터치해가지고 눈으로 보는 그런 기능밖에 없습니다. 보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설, 수정도 할 수 없고, 요즘 판매되는 태블릿 PC처럼 문서 작업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이해하려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최신 태블릿 PC를 염두에 두지 말고 2012년에 나왔던 그 태블릿 PC, 문서 수정 기능이 없고 눈으로만, 손가락으로 타치해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구모델 태블릿 PC라는 점을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놓고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JTBC 심수미 기자도 그 방송하면서 이 태블릿 PC는 단종된 모델이어서 충전기 구입에 애를 먹었다 하고 실토도 했습니다. 사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JTBC는 최수원 피고인이 이 태블릿 PC로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태블릿 PC로 수정했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최수원 피고인이 한 역할은 뭘까요? 최수원 피고인은 2012년 대선 기간 중에는 태블릿 PC 속에 있는 대통령 유세문, 연설문 또는 유세문입니다. 대통령 연설 그 유세하기 위한 유세문을 그 눈으로 보고 나서 자기 의견을 전화로 알려주거나 또는 메모 형태로 자기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한 거고, 이 대통령 연설문 사전에 보았다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국정에 개입한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선거 유세문을 사전에 보고 수정한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초창기에 청와대 비서진들이 다 빨리 갖춰지질 않았습니다. 꼭 비서진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공용 메일로 전송된 내용,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저도의 추억 사진, 그 선별 작업, 그리고 또 취임 축하용 우표 발행, 우표를 발행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 디자인 작업도 김희종 행정관이 했습니다. 그 작업,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좋다. 아니면 바꿔보라 하는 거. 그런 의견을, 그런 내용을 공용 메일 통해서 받아보고, 그리고는 자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로 열어보고 난 뒤에 자기 의견, 나는 마음에 든다. 난 또 마음에 안 든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 의견 전달, 그거 불가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통령이 초등학생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대구 서문시장 상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최소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국정 개입입니까? JTBC는 태블릿 PC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모함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정 혼란이 초래되었고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JTBC라는 한 언론사하고 그 JTBC 소속 기자들이 특종 기사에 눈이 멀어서 한 행위다. 그런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특종 기사에 눈이 멀은 게 아니고 그들은 사주 홍석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의적인 조작 보도를 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 증거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밝혀놓을 부분은 이 저도의 추억 속에 숨어있는 태블릿 PC 진실 부분은 제가 찾은 게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고 있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IT 분야 전문가, 태블릿 PC 현장 검증할 때 입회했던 그 전문가, 그분하고 김희종 행정관이 힘을 합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도의 추억 속에 숨어있는 태블릿 PC의 진실이라는 이 자료는
현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고문의 그 사건 재판에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